정오 종합뉴스. (3월 3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30여 곳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강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처형해야 한다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 30대 취업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12일 밤 자정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와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등을 부착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각 당의 대표들도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에 나섰고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서울 신당동 의류 도매시장 등 거리 유세로 선거운동을 시작해 경제무능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종로 세운상가를 찾아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모습으로 첫 선거운동을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은평구 수색동의 은평공영 차고지를 방문해 하루 일과를 마친 서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외 유권자를 위한 4.13 총선 제외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4시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해외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부의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제외 투표가 시작된 뒤 등록 선거인 수가 7,000명이 넘는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총영사관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광저우, 상하이 등 10곳에서 제외 투표가 시작됐고 예상 선거인 수의 7%인 2만 1,000여 명이 투표를 위한 신고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20대 총선 관련 경비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269개 경찰관서에 선거 경비 상황실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경비 상황실은 후보자와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와 선거 범죄 관련 사안 등을 전담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새누리당 정권 8년 경제 실패,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거듭 경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더불어경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경제를 망쳐놓고도 정부 여당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은 집안 싸움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실패를 끝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어제 야권 연대에 반대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향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주자는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경북 경주에 출마한 이상덕 더민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황성 5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대표가 야권 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안 대표의 그런 태도 때문에 전체 단일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번에 좀 더 크게 봐서 야권의 승리,
새누리당 과반 의석 저지라는 큰 목표를 내다보면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데 대해서 더민주 후보를 정리하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습니다. 안 공동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오전 노원구 수락산역에서 출근길 인사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표가 안 대표 외에는 수도권의 당선권에 있는 인사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자료하고 틀린 것 같다고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보다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선 지역구 주민들도 지금 제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추에 대한 출근 인사를 노원에서 시작한 뒤 퇴근 인사도 노원에서 하는 일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격려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는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야권연대, 야권야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페북지기는 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며 안 대표가 절대로 수도권 야권연대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반대로 중단됐던 서울 강서병 지역 야권연대 논의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한정혜 의원은 중단됐던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경선 시 각 후보의 소속 당을 명기할지를 여부를 놓고 더민주는 찬성, 국민의당은 반대하고 있어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야권에선 서울 중 성동을과 경기 고양갑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전국 30곳 정도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권연대 움직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야권연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정당은 정체성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헤어졌다가 다시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연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에 넘어가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선 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새누리당 공천파동 때 국민 공천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책임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권 신공항을 언급해서 부산 경남이 발칵 뒤집히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선거구 절반에서 새누리당 친박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 의원의 발언은 오는 6월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대구 경북에 유리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만약 조 의원의 발언이 대구에 유리한 신공항 입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대단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혼란과 분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부산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 오늘 당이 복당을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늘 오전 공천 결정에 반발하고 함께 탈당한 권은희, 류성걸 의원과 공동 출정식을 갖고 우리 세 사람은 이번에 잘못된 공천으로 나오게 된 후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어제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대구 시당에 맡긴다며 사실상 복당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경찰 간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처형해야 한다는 게시글과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권총을 쏘는 그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서울시내 경찰서에 재직 중인 김모 경정은 지난 29일 성남시장 이재명이를 즉각 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는 문구와 이재명 시장의 머리에 총부리를 겨누는 사진이 첨부된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민중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논란이 된 글과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는 이런 것도 올라오고 저런 것도 올라오지 않나 특별한 의미 없이 올렸다고 답했지만 지금 그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측근 손모 씨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실소유주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용산개발사업 건설주관자였던 삼성물산에서 100억 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내는 과정에 허 전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상대로 손 씨와의 금품 거래 등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시장에서 50살이 넘는 취업자가 처음으로 20, 30대 취업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취업자는 936만 9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6%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이상 취업자는 20대와 30대보다 28만 6천 명 많은 965만 5천 명으로 전체의 37%였습니다. 50대 이상 취업자가 20, 30대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동시장에 남아있고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와 청년 취업난 등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담뱃값에 부착될 한국형 담뱃값 경고그림 시안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값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시선 점유율과 표현 적정성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폐암과 후두암, 조기 사망, 피부 노화 등 10개 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값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되며 18개월 주기로 변경됩니다. 담뱃값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는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6.9도, 습도는 19%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